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그냥 행동했다가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국세청 회식비가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실제 일어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모아둔 30억짜리 아파트.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초반의 한 가장입니다. 이름하여 김 회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벌가의 대표도 아니고 그냥 한 아파트 단지의 자치의 회장님이에요. 동네 분들이 회장님, 회장님 이렇게 정답게 부르는 그런 분입니다. 이 김 회장님은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서울의 좋은 위치에 3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전세를 놓은 아파트가 있었고 여유 있는 현금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번 자산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김 회장님이 자식들 사는 모습을 보게 되셨어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들 은행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도 보이고요. 월급만으로는 모자라서 대출받은 돈으로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님 눈에는 정말 안쓰러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 내가 이 재산을 갖고 앉아만 있을 게 뭐하나?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써도 다 못 쓸 돈 같은데 차라리 아이들이 지금 필요할 때 도와주자. 그리고 손주들 학비도 봐주고 아이들 대출도 좀 갚아주자. 이런 부모의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이건 우리 모든 부모들이 갖는 마음 아닙니까? 정말 순수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상 밖의 양도소득세 폭탄 8억 원. 그래서 김 회장님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서울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팔기로 말이에요. 이 돈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세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고가 주택을 팔게 되면 정말 무서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25%에서 30%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것도 부동산의 가격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김 회장님의 경우 서울의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8억 원이나 부과되었습니다. 30억짜리 집에서 무려 8억을 국세청에 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지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8억으로 아파트 한 채를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이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다행히 양도세를 낸 후에도 22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증여세라는 또 다른 함정, 4억 5천만 원. 이제 김 회장님은 남은 22억 원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10억씩 나눠드리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2억으로는 아내분과 함께 소소하게 노후를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김 회장님의 기분은 정말 좋으셨을 거예요. 자식들의 통장에 10억 원씩 딱 들어가니까요. 드디어 아이들을 도와줬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뿌듯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어요. 바로 증여세입니다. 이제 자식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한 번에 10억 원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0억 원에서 기본 공제인 5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9억 5천만 원이 남아요.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5억에서 10억 미만의 금액에는 대략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 5천만 원에 30%를 곱하면 2억 8,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누진공제라는 것을 빼줍니다. 누진공제는 6천만 원인데요. 이것을 빼면 2억 2,500만 원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10억 원을 받으니까 2억 2,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해요.
따라서 자녀 둘이 합쳐서 총 4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받은 10억 원에서 이미 2억 2,500만 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자식들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10억이 아니라 7억 7,500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깨지는 꿈, 예상치 못한 상속세 5억 5천만 원. 이 시점에서 김 회장님은요, 일단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충분히 도와줬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때까지의 세금 현황은 이렇습니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8억 원, 아이들에게 줄 때 증여세 4억 5천만 원, 총 12억 5천만 원을 이미 국세청에 내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큰 세금을 낸 거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야속했습니다. 증여를 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럽게 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적 조항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상속 재산으로 포함된다. 이 법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나게 되는 거예요. 5년 전에 받은 20억 원이 이미 다 써버렸고 자식들 통장에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재산으로 다시 원상복귀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아버지의 다른 남은 재산들과 함께 합쳐져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포함되어 버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세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이 따로따로 10억씩 받을 때는 증여세율이 30%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20억 원을 아버지의 다른 재산과 합쳐서 상속으로 다시 계산하게 되면 상속세율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김 회장님은 서울에 살던 집 말고도 경기도에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금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재산들을 모두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니 최고 구간인 5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20억 원에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따져야 할 게 있어요. 이미 5년 전에 증여세 4억 5천만 원을 냈지 않습니까? 세법에서는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4억 5천만 원을 뺀 나머지인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증여받은 20억 원은 이미 5년 전에 다 썼고 자식들 통장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 대출도 갚고 생활비도 쓰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5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통보가 떨어진 거겠죠.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의 빚을 갚아주려고 집을 팔아서 돈을 줬는데 그 때문에 자식들이 또 다른 빚을 지게 되었으니까요. 30억이 12억으로 축소된 과정.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30억짜리 집이 어떻게 노가대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마이너스 8억 원. 두 번째 자식들에게 줄 때 증여세 마이너스 4억 5천만 원. 세 번째 아버지 사망 후 상속세 마이너스 5억 5천만 원. 이것을 모두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총 18억 원입니다. 30억짜리 집에서 18억을 국세청이 가져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내분과 자식들이 손에 쥐게 되는 돈은 12억 원밖에 남지 않는 거겠죠. 그것도 명목상 12억이고 실제로는 자식들이 상속세 5억 5천만 원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니까 실질적인 유산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그렇다면 만약 김 회장님이 집을 팔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양도소득세 8억 원은 절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팔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20억을 주지 않았으니까 증여세 4억 5천만 원도 안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만 내게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최소한 1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사후 평가일 수 있습니다. 당시 김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3가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확히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으면 특히 조심하세요. 70대가 넘었다면 목돈을, 특히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증여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 재산으로 다시 계산된다는 법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증여 직후 10년 이내에 뭔가 일이 생기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뿐 아니라 추가 상속세까지 물게 되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날아가게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팔아서 준다는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과 현금은 세금 측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라는 투명한 세금이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25%에서 30%까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굳이 비싼 세금을 내고 팔아서 또 비싼 세금을 내고 자식에게 주고 그리고 또 비싼 세금을 내는 이런 3중, 4중의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할까요? 달걀을 다 떨어뜨린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매각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현명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세무 전문가를 반드시 만나세요.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고령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까지 고려한 세무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 어떻게 자식에게 남길 것인지, 정확히 어떤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료가 30만 원, 50만 원 정도 들겠지요.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료를 아껴서 실수하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김 회장님처럼 재산의 60%, 70%를 국세청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 50만 원으로 세금 1억, 2억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값진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것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국세청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큰 금액의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십만 원의 상담료가 몇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좀 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또는 재산 정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